제가 어제 어제가 아니죠. 엊그제쯤에 민주당 민생 연석회의 주요 정책 과제라고 해가지고 주택임대차 기간 최장 10년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자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공식적인 언급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좀 황당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이게 민주당 민생 아래 보시면 조그맣게 민주당 민생 연석회의 주요 정책 과제의 20개 중에 주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요구됐던 것이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 최대 10년 확대라고 발표가 났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 정책을 연구하는 정책연구위원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주요 정책 과제로서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14일 날 발표가 됐었는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기사로 민주당 10년 전세 보장 논란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연석회의에서 주요 정책 과제로 내놔놓고는 본인이 당대표신데 당대표께서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에는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전세 10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희 대표님하고도 얘기하면서 되게 황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내놓은 정책을 일주일 만에 여론 분위기 살피고 여론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바로 또 발을 빼는, 지난번에도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해서 진보당의 윤정호 의원이 정책 발의를 한 후에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 발의를 취소하면서 자동으로 법안이 취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주요 정책 과제로 내놨던 전세 10년 보장법이 당대표께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공식 입장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이제 여론이 나빠지니까 발 뺀다, 그래서 여당 전세 10년 보장 맹폭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임대차 입법 개편안 비교를 한번 보시면 어떤 게 조금 더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행 같은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2+2 최대 4년인데 민주당은 2년마다 5번 연장으로 10년안을 개편안을 이제 내놓은 거였고요. 그리고 신규 계약에도 심지어 5%를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그러니까 지금 임대 사업자분들이 10년 동안 5%밖에 못 올리시는데, 이제 민주당 개편안으로는 2년마다 5번씩 연장해서 10년인데 거기에 플러스 신규 계약을 할 때도 금액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5%로 한도를 지정하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5% 이상으로는 집값을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사실 이거는 개인 재산권 침해도 그런 침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그 물가 상승률을 따져봐도 1년에 2% 정도는 기본적으로 오르는데, 거기에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았던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심했을 때는 4%, 5%대까지도 올라갔던 걸 생각을 하면 5%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10년 동안 2년마다 5번 연장, 그리고 정부 검토 개선안은 지자체 그리고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서 본인들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지자체별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겠다라는 게 정부의 개선안이고, 그리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도 지자체의 조례로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최대 10%로 완화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2+2 같은 경우에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개편안은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정부 검토 개선안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좀 저렴한 주택에 대해서만
이런 임대차 입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좀 적은 보증금을 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보장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조금 개선 방안을 내놨고요. 예상 효과로는 이제 세입자의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전세 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 근데 이건 급등을 방지하는 게 아니고 급등을 강제하는 거죠. 급등을 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상승을 하지 못하게끔 아예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 효과가 아니고 규제라고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정부 검토 개선안은 전세 공급이 증가하고 시장 자율성이 회복되면서, 그러니까 전세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전세가 부족하면 그만큼 가격이 오를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강제해서 10년 동안 한 곳에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드시면, 예를 들어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옮기셔야 되는 신규 임차인분께서 B 지역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임차인이 10년 동안 거주를 함으로써 신규 물건이 나오지 않아서 전세가 회전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간혹 가다 나오는 그 전세가가 얼마나 많이 상승을 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심각한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규 계약에도 5%를 적용해가지고 아예 그냥 계속해서 금액을 급등시키지 못하게 정부에서 통제하겠다, 규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개편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10년에 대한 개편안을 이렇게 내놓고서도 오히려 10년 보장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발을 뺀 상태이십니다. 어쨌든 이런 개편안이 나왔고, 우려사항으로는 초기 전세자금 급등, 전세 공급 급감, 그리고 월세화 가속. 이제 그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이나 똑같이 전세를 제 생각에는 서서히 없애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기업형 장기 임대로 전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임대를 공급을 해주면서 그것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임대인을 강제 규제해서 임대차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검토 개선안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부동산으로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요소도 되는 부분도 충분히 분명히 있지만, 아무래도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전세 대조를 없애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뭐 기업형 장기 임대를 공급해주는 방식이던, 그리고 시장의 자율에 맡겨서 지자체나 당사자에게 자율을 주고 전세 공급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전세를 소멸시켜가는,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전세를 말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누맘님 안녕하세요. 이창재님, 정부의 개인 침해가 심해질수록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로의 귀환이다. 1년을 살던 20년을 살던 기본적인 기본법이 확고하다면 이런 포퓰리즘 막말 정책은 없겠지. 누가 이런 소리를 갈짓자로 반복할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저는 탄핵했던 부분도 28번 탄핵했잖아요. 근데 지금 9번째인가요? 8번째인가? 지금 8연패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각당한 지금 그 소추된 탄핵안 중에 지금 13개의 탄핵안 중에 소추된 탄핵안 중에 8개가 기각이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완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 어떤 명분도 없이 탄핵을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지금 유창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여론의 분위기를 살피고, 여론이 좋은 것 같으면 밀어붙이고, 여론에서 아닌 것 같으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발을 빼는 이런 정책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우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시장에서 우려를 쏟아내니까 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여당에서는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간부터 보고 역풍 불면 오리발 국민 조롱한다. 근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저도 일부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막말만 안 했다 뿐이지 진짜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막말을 하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네. 그때 임대차 입법 4년으로 늘릴 때도 정말로 전세가가 너무 많이 폭등을 해서, 그리고 그 시장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만 4년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 4년으로 늘림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런 파급 효과들이 있잖아요. 집을 짓는 규모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인테리어, 그리고 부동산 업자분들, 중개업자분들, 그리고 건축,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이 건설업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내놓을 때 단순히 집값을 잡는다가 아니고 이것은 자영업자를 잡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상당히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전세 보장해주면 인테리어 업자분들 다 망하라는 소리, 그리고 중개사들도 그냥 다 망하고 없어져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사실 저희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국민이다, 저희도 국민이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여러분들은 좀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개편안이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이 상당한 강력한 규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번에 정권이 교체가 돼서 만약에 이게 진짜로 적용이 된다면, 진짜 10년이라는 전세를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집을 비워둔다고, 임대인분들이 집을 비워둔다고 하시니까 집을 비워둘 수 있는 능력이나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비율로 그렇게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거. 그러다 보면 공급량이 어찌됐건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부분이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기보다는 그냥 담보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주시는 방향으로 가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월세 가격에 대한 그런 걱정과 우려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월세가 상승이 되게 두드러진다.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이렇게 높은 적이 있었던가요? 지금 제가 있는 이 지역에도 거래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월세 문의가 있으신 편이니까 예전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오피스텔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전세만 찾던 임차인분들께서 지금은 월세의 비중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해서 찾고 있다는 점이 지금 이 전세의 소멸화, 전세를 점점 없애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고, 거기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얘기한 다른 것들은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것들은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혹시나 전세대출 DSR이 적용되고 보증금 50%까지 상한으로 DSR을 적용하고 보증금 반환 보증 비율 보증 비율을 집값의 60%에서 70%로 제한을 하면 전세 대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받는다고 해도 상당히 고이자로 대출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전세가 서서히 소멸될 것입니다. 투자하신 분들도 사실 지금 전세로 투자해 놓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게 그 비싼 집을 갖고 계신 분들보다 오히려 저렴한 집들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더 있으실 수 있는 게, 서민들에게 그게 더 피해가 될 수가 있는 게, 사실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20억, 30억짜리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비중보다는 3억짜리, 4억짜리 저렴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들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가 사라진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저가의 아파트, 저가의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비 상승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10년 전세 보장
엊그저께 내놔놓고 공식 입장 아니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일 베를린에서도 파기한 정책을 왜 가지고 오냐고요. 진짜 짜증납니다. 매일매일. 저도 정말 짜증납니다. 구름요새님 안녕하세요. 진짜 정말 짜증납니다. 진짜 10년 전세 보장이 말이 됩니까?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민주당에서 DSR하고 보증금 상한 이렇게 규제한다라는 건 전세 없애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전세를 또 10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근데 10년 전세를 보장하겠다? 그러면서 DSR은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그럼 이제 제 생각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동안 묶어놓고 못 움직이게 묶어놓고 그동안 임대주택 좀 많이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모든 국민들 다 임대주택에 살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내 집 마련하는 거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왜 10년만 묶어놓으면 10년 동안 집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전 국민의 임대주택 거주화. 이게 민주당의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민주당 정부 검토 개선안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동산 하는 중개사의 입장에서 이게 지자체나 당사자의 자율로 본인들이 알아서 특별지역을 지정해서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조금 저렴한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그런 주택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강제적으로 10년을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절대 반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본인 스스로도 이재명 스스로도 이거는 옳지 못한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참 20대 민생의제 추진키로 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는데 그런 정책을 본인 스스로 내놓지 않으셨다면 당에서 스스로 내놓지 않으셨다면 이런 논란도 없으셨을 거예요. 저는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을 만드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3월 14일 기사거든요. 전세 10년 보장한다는 정치권. 근데 이 민생 의제로서 10년 이상 임대차 갱신권을 포함시켜 놓고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년 보장 공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